공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연명리를 강의하는 윤상호입니다. 먼저 자연명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이제 생소하신 분도 계실 텐데 자연명리 중에서 이번 강의를 이제 재관으로 주제를 정한 이유는 명리의 주 관심사가 부기빈천이죠. 타고난 부기빈천. 그 다음에 이제 축일피응에 있는 건데 기람을 추구하고 흉함을 피한다는 뜻인데, 그런데 이 부기빈천은 부는 재하고 밀접해요. 귀는 관에 이제 해당하니까. 그래서 육친 중에서 재관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육친으로만 보면은 재관이 다 똑같아요. 십간이 뭐가 됐던, 간지가 뭐가 됐던. 그런데 간지는 각각의 고유의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계절에 따라서 그 역할과 특성이 또 아주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육친으로만 해석을 해서는 이렇게 사주가 갖고 있는 다양한 정보를 다 해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명의 한계가 있고 오류가 또 많이 나와요. 그게 뭐 가령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인 거죠. 개수가 이게 이제 서리가 될 때가 있고 뭐 눈이 될 때도 있고 또 이제 단비가 될 때도 있고, 그런데 이거에 따라서 역할과 특성이 완전히 다르고, 뭐 비근한 애로 이렇게 이제 갑이 있으면 이런 분이 있었어. 근데 그분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관격에 6월이니까 정관격에 개수가 이제 정인이니까 이게 엄마 덕이 이제 클 것 같아도 이게 서리 같아요. 서리. 햇빛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럴 때 한가을에 금이 강하고 햇빛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게 서리 같아서 어머니가 굉장히 독서를 많이 자주 이제 구사를 하셨고, 굉장히 냉정하고 그 막내딸인데 가장 못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뭐 이렇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너무 신앙하니까 그 춥고 그러니까 정화를 이제 용신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이 개수들이 다 귀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수국화를 해서. 그런데 저게 해월에 이게 개개개는 눈과 같아서 모친이 굉장히 따뜻하고 자상하게 이렇게 대해요. 그리고 엄마하고 굉장히 유정해. 이 친구가. 이럴 때는 눈이 정화를 끄는 게 아니에요. 눈이 어떻게 정화를 끄겠어요. 근데 이게 비가 되면 꺼지죠. 근데 이게 해월이기 때문에 눈으로 봐야 되고, 그 엄마를 되게 좋아해서 항상 엄마한테 시시콜콜 다 보고를 해. 그러니까 이 겨울에 이렇게 눈이 소복하게 내리면 그게 굉장히 따스함을 주고, 이 개수가 오히려 그 간목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겨울눈은. 그런데 이런 자연의 이치를 모르고 육친으로만 해석하면 전혀 다르잖아요. 오히려 이게 정관격의 인수 이 엄마가 훨씬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정확하게 개수의 역할과 특성을 특정 짓지 못하면 이런 오류들은 항상 벌어져요. 육친으로만 해석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연의 이치로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특성과 역할을 하죠. 그죠? 그래서 육친이 정반대의 특성을 지니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만물은 자연의 리듬에 맞춰서 생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도 예외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만물을 대표하는 오행 역시 자연의 변화에 따라야 되는데, 적천수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봄에는 목, 여름에는 화, 가을에 금, 겨울에 수, 개하의 토는 때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뭐 어떤 계절적인 의미가 이제 강한데, 각기 그 신기한 공능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계절이 굉장히,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언급은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적천세 사주를 이런 논리에 따라서 어떤 오행의 변화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한 예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했지만 실제 이 논리를 적용해 가지고 자연의 이치로 설명한 그런 명조풀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함에도 그런 한계점이 있죠. 현재 명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자연을 이렇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게 단순한 그 개인의 어떤 그 경험에 의존하는 자연은 이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워요. 이건 자연과학이나 자연 생태학적 지식을 빌리지 못하면 이 자연의 어떤 진면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실제 명리에서 명리학자들이 주장하는 자연은 상당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논리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 얘기들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뭐 가령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 쳐봐요. 뭐 자동차, 기차는 말고 선박이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 비행기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게 운송 수단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 기능들이 각각 다 다르잖아요. 자동차 하나만 해도 승용차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물차가 있고 이런 거는 용도가 또 다르죠,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자동차라고 하지 말고 선박이나 비행기라고 하지 말고 이런 건 다 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금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지 왜 이것들을 자동차, 선박, 비행기라고 구별을 해? 이렇게 관념적으로 얘기하는 거 똑같아. 이 갑 같은 경우에도 나무라고 하지 말자고 하잖아요. 그냥 상승하는 기운이라고 하죠. 이 말이나 이러한 종류의 그 어떤 사물들을 그냥 금이라고 국한하자고 이렇게 퉁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누구든지 이게 굉장히 비논리적이고 이렇게 말을 해서는 대화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명리에는 돼. 이게 그냥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다 퉁쳐서 상승하는 기운이라고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말과 말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논리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갑부터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이거는 많이 이제 썼던 내용들이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사물로 볼 때 이게 이제 이렇게 큰 건물이다 이런 것들은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갑이 재물이 될 때 이 사람이 어디다 투자를 할 때 건물에다 투자를 해야 된다 하면은 좀 고층 건물을 투자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이제 상대적으로 을목은 저층으로 보는데 이럴 때는 저층 건물에 투자하는 게 좋고 이렇게 금일주 같은 경우는 이게 다 재물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재테크할 때 이렇게 활용도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두머리 기질이 있거나 자존심이 강해서 쉽게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든가 이런 거는 이제 이게 명리 공부 조금 해보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근데 또 이게 중요해요. 한 곳에 오래 종사를 해야 이게 갑은
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갑은. 그래서 한 곳에 오랫동안 종사를 해야 돼요. 근데 갑일주가 직업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그 사람은 프로페셔널 하지가 않아. 이미 그 사람은 거목이 되질 않아. 그 분야에서 거목이 되려면 오래 종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갑이라는 나무의 특성에서 기인한 거예요. 이런 것도. 그럼 반대로 재테크를 하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겠어요? 만약에 경금일주가 이제 갑에 재물이 있다 그럼 이 사람은 길게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갑목은 잘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해야 돼. 이제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갑이라는 거를 온전하게 이해를 해야만 이런 요소들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갑목이 항상 크지가 않아요. 갑 그러면 무조건 큰 나무로만 인식하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분재도 있고 정원에 있는 조그만 나무도 있는 거고 또 뭐 우람한 나무도 있고 뭐 고목 같은 나무도 아주 다양해요. 그런데 그런 특성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갑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쉽게 하면 갑이라는 특성을 가장 잘 대변하는 게 큰 나무예요. 자연에서. 그러니까 큰 나무 하나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 갑을 활용하고도 남아. 이거 활용하는데도 평생 걸려요. 그런데 그렇게 가볍게 이걸 나무라고 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만큼 사주를 구체적으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크게 자라려면 넓은 땅이 필요해요. 넓은 땅. 그러니까 만약에 좁은 땅에 있는 나무는 작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게 관계적 사고라는 거예요. 우리 뇌는 그렇게 논리적으로 지식을 축적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정원에서 자라는 것들은 그렇게 우람한 나무가 어디가 있어요. 다 산에가 이렇게 큰 나무가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가 넓은 땅에서 자라는 것과 좁은 땅에서 자라는 거에 사이즈가 다르다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맨날 똑같은 나무라고 인식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인식을 해서는 사주를 제대로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지치기가 필요한 건 다 알 텐데 이거는 나무를 키우는 사람은 다 가지를 치기를 해서 이렇게 거목으로 만들어요. 목재로. 그런데 사주로는 활용을 잘 못해. 이게 뭐 그게 관이다 뭐 평관이다 뭐 이런 논리로만 인식을 하지 뭐 갑신이면 이게 절지에 앉아가지고 어렵다 뭐 이런 논리로만 인식을 하지 지금 나무가 어떻게 다듬어져서 어떤 동량지목이 될 그 역량이 있는지 이렇게 인식을 잘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자 봐봐요. 이게 넓은 초원에 있으니까 굉장히 거목이 됐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 아셔야 될 거는 이게 이제 넓은 땅에서는 거목이 될 수는 있어요. 이게. 그런데 여기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수분도 있어야 되고 수량이 있어야 되죠. 첫째. 이 수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 수량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수량도 뭐 갑이 진 같은 거에도 진 중에 개수가 있으니까 이게 수량이 있지만 그러나 저거를 섭취를 하려면 나무가 깊게 뿌리를 내리느냐 얕게 내렸느냐에 따라서 섭취를 하고 못하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도 인식을 해야 되는데 나무가 어느 정도 뿌리를 내렸는지에 대한 인지 능력도 없어. 그냥 갑이면은 다 응당 물을 먹는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석의 한계들이 있는 거고 여하튼 넓은 땅에서 자라면은 큰 나무가 될 개연성이 있는 거고 또 많은 재물을 차지하죠. 많은 영역을 차지하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욕심도 많죠. 그리고 이제 독불장군 기질이 있는 거 봐봐요. 여기서 자기밖에 없죠. 그런데 그냥 편재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버리니까 이런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충고도 잘 듣지도 않고 자기 말이 거의 다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자기만큼 멀리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다들 뭐 꼬마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말이 정답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독선적이고 독불장군의 기질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다른 일주가 편제를 만났다고 해서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간마다 다 그런 특성이 있어. 이 나무가 높이 자란다는 거는 멀리 본다는 의미도 되고, 이게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가 굉장히 넓다는 의미도 돼요.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토가 많으면 고독지명이 된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적당할 때 이야기지, 첩첩산중에 있으면은 이게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세상 물정이 어둡거나 고독지명이 될 개연성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되면 제다신약이 되는데, 이 제다신약도 이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제다신약이고 어떤 거는 제다신약 같은데도 굉장히 이렇게 독불장군처럼 자기가 모든 거를 다 주도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드러나기도 해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여기가 이제 기토를 할 텐데, 이게 작은 땅에 비하면은 기토는 간목이 소심해요. 사이즈도 작고 현실에 안주하고. 근데 산에서 자란다는 거는 여러 경쟁 틈바구니에서 성장을 해야 되고, 이 보호를 잘 받지 못해요. 그리고 모험심이 있어. 이거는 야망이 좀 크고, 그래서 이게 무토에서 자라는 간목의 기질과 기토에서 자라는 간목의 기질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일단 이제 그거를 머리에 이제 숙지를 하시면서 이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보면, 지금 이 사주가 있는데, 이 사주는 무인, 갑인, 갑신, 무진이에요. 근데 잠깐 물상의 이제 모양을 보면 경쟁자를 이기는 간목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사주 논리로만 해석을 하면 그렇게가 잘 안 보여. 왜 그렇게 잘 안 보이냐면, 이제 이런 것도 그 이론에 너무 치우쳐서 그러는데, 이 경쟁자 갑은 걸록 2개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더 크고, 얘는 여기에 절지를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왜소할 것 같아. 이게 절지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더 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이론이야, 이론. 실제 현실에서 나무를 키울 때는 이 나무를 가지치기를 해주지 않으면, 나무가 이런 경우는 지금 뿌리가 2개다는 거는, 뿌리가 2개는 건 가지가 여러 개 있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잡목에 가까워요. 그리고 이 나무는 물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봄철에 태어난 나무가 물이 없다는 거는 치명적이에요. 성장 시기에. 근데 이거는 신진수국을 만들죠. 이게 나무가 크면 클수록 이 나무는 가지를 잘 다듬어 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얘는 절제력이 없는데, 얘는 이제 절제력이 있죠.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잘 다듬어 줬으니까 거목이 될 수 있으면서 넓은 땅에 이렇게 뿌리를 내린 걸 알 수 있는데, 이 다른 거랑 잠깐 밑에 가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나무들은 다른 나무보다 월등히 크죠, 그죠? 주변의 나무보다. 이 나무들보다 얘가 이제 훨씬 크게 자랄 수 있는 이유를 한번 이제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지금 이 친구는 제가 10년 전에 상담을 했던 친구인데, 제가 인사신 사명될 때, 올해는 내가 병원 갈 일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딱 그래서 병원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리가 부러지더라고. 그래서 올 게 왔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병원 갔다가, 병원 원장 아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그때가 이제 을묘대운인데, 이게 이제 10대 중학생인데,
그 한마디로 사고뭉치였어요. 그 집안에. 공부는 뭐 전체에서 꼴등에서 5등인가? 그러니까 이제 양이 하나야, 영어. 아빠가 성적까지 이야기해줘서 다 알지. 전부 가. 양 하나. 그런 애인데, 고등학교를 갈 수가 없어. 그 성적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들하고 하도 어울려 다니라고. 근데 저는 얘가 나중에 얘는 크게 사업가가 되고 리더가 될 수 있는 애다. 그러니까, 아니, 고등학교를 못 가는 애가 어떻게 리더가 되니?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19살만 되면 절대 그렇지 않아. 19살만 되면은 얘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될 거고 달라질 거니까 나중에 얘는 큰 사업가가 될 거다 그랬더니 아니, 뭐, 믿을 수가 없죠. 학교만 잘 나왔으면, 그냥, 당장 고등학교라도 잘 갔으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도 이제 외할머니는, 그래도 나중에 선생님이 잘 된다고 그러지 않냐. 사람이랑 어떻게 될 줄 아냐. 이러면서 이제, 그랬던 건데, 이게 을묘대운에는 얘가 이 비겁들하고 얽혀가지고, 얘가 이 제대로 성장을 못해요. 이런 애들은 이게 신역마가 있죠. 해외를 나가서 넓은 땅으로 나갈수록 얘가 크게 발전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을묘대운에는 이 비겁들하고 다 얽혀가지고 제대로 성장을 못해. 그래서 일생 중에 가장 힘든 시기가 이때예요. 을묘대운. 그래서 친구들하고 얽히면 얽힐수록 얘는 더 여기 초년에는 이제 이 땅에서 자라는 거나 똑같아요. 나무들이. 나중에 이제 역마를 통해서 이렇게 무진 넓은 땅으로 가면 갈수록 잘 되는데 얘가 동양지목의 갑이 될 수 있는 거는 얘들은 커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잡목이에요. 잡목. 나무들이 그냥 방치를 하면은 잡목밖에 안 돼요. 관리를 해줘야 돼. 근데 얘는 관리를 하는 칼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얘는 관리받은 나무가 무진 땅에서 또 신진수국으로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자라는데 딱 뭐가 쉽죠? 그렇죠. 화가 없죠. 햇빛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화라고 그런 것보다 사실은 햇빛이라고 그런 게 더 정확한 표현인데 이게 병진대부터 들어오죠. 그래서 얘가 수생목 받고 이게 성장기의 나무가 수생목을 받고 햇빛이 들어오고 넓은 땅이 있고 적절하게 커팅이 되는데 어떻게 거목이 안 되냐고. 그런데 이게 이제 걸록을 놓은 게 이게 더 크다는 거야. 이게 이제 이론과 현실의 부재 속에 나타나는 오류들이에요. 이게 절지라 이게 더 왜소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렇지 않다는 걸 뭘로 증명을 할 수 있냐? 얘가 이제 하도 이제 그렇게 학교를 못 가고 그러니까 대안학교 좋은 것도 떨어져. 그러니까 아예 대안도 안 돼. 왜냐하면 대안이 없어. 대안학교까지 떨어지니까. 왜냐하면 거기도 인터뷰를 하더라고. 근데 애가 이제 학교에서 뭐 워낙 사고 뭉치고 뭐 얘들 멤버들 있어. 꼴등의 멤버들. 그 똑같은 애들. 막 그런 애들하고 어울려서 새벽같이 그냥 뭐 들어오고 뭐 이런 애들. 그래가지고 해외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해외를 보내라. 이게 연월에 있는 비겁들하고 떨어뜨리려면 해외를 보내는 게 좋아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외국을 보내라고 그러는데, 저보고 선생님이 책임질 수 있니? 아니, 내가 어떻게 책임을 져? 그런 꼴통이, 그 외국 가가지고 뭔 짓을 할 줄 알아. 근데 더 유리한 건 사실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얘를 한번 사고를 쳐서 이제 그걸 벌 주는 의미로 외국을 보냈어. 그랬는데 이 녀석이 거기 가고 막 맨날 전화하고 빨리 표 보내달라고 나 여기 못 살겠다고 그러고 막 이러던 녀석이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됐냐. 얘는 그 성적을 그렇게 받아놓고도 뭐 관심도 없고 숙제 한번 안 해간 애가 막 거기 가가지고 성적을 잘못 받았대. 그 재시험 쳐가지고 또 성적 받고 뭐 4과목 중에 3과목이 A. 그거 이제 지금도 생각나. 불어가 B뿔이었대. 막 엄마가
그 89점인가 그랬어. 그 한 1, 2점만 더 받았으면 올 A인데 너무 아깝다고. 예전에는 꼴등하던 애인데. 그래가지고 지금은 주립대를 갖고 대학원을 간대. 얘가. 그래갖고 얘 때문에 집안이 전부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얘 교육을 한번 시키겠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호주로 보냈다가 이제 공부를 거기서 이제 굉장히 그렇게 치고 올라가니까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그 주립대 뭐 한 몇 개 주립대에 합격해가지고 굉장히 상위권 주립대에 보냈고, 친구들은 어떻게 됐냐? 대학 간에 아무도 없어. 그봐 이게 비견 이놈들은 성장을 못한다고 그랬잖아. 얘들 대학 간에 아무도 없어갖고 뭐 삼수하는 애, 뭐 군대 간 애, 뭐 다 이래. 내가 대학 간에 있냐고 물어봤어. 아무도 없어. 얘만 대학 갔고 지금 AI 관련된 그거를 전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대훈부터 크게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 나무로 성장을 하는 데는 이 넓은 땅도 중요했고, 또 성장기에 물이 있는가도 봐야 되고, 이렇게 다목적으로 봐야 되고, 진짜 나무 하나를 오롯이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론상으로 뭐 신왕하니까 수가 필요하지 아니 그런 헛소리가 어디가 있어요. 나무가 성장하는데 물이 안 필요한 게 어디 있어. 강하니까 물이 있으면 안 된대. 물론 비견을 성장시키면 그렇게 문제지만 얘가 물이 있었기 때문에 비견보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때 광합성을 많이 하잖아요. 햇빛이 들어오면 햇빛이 들어올 때 뭐가 필요해요? 광합성 하려면 물과 햇빛이 필요하잖아. 그런데 수가 있으면 안 된대. 이게 명리 이론의 한계라니까. 이건 신앙하니까 뭐 수 있으면 안 된다는. 그게 아니고 얘가 만약에 여기 물이 하나도 없으면요, 병진 정사대운이 와도 별 볼 일 없어요. 왜냐하면 광합성을 못하기 때문에. 잔재주에 불과해. 그냥 작은 나무가 꽃을 피운 거에 불과해요. 근데 그 꽃도 오래 못 가. 왜냐하면 물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뭐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죠. 그럼 선생님 4년이 들어왔을 때 다리를 다친 거예요? 그건 제가. 선생님이. 예. 제가 이제 인사신이 다 이렇게 구성되는 해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리가 이제 뭐 그 다리 다칠 거라고 생각 못 했죠. 왜냐면 제가 좀 날쌔 갖고 잘 안 넘어졌는데 그런 거가 없어. 운 앞에서는 방법이 없어. 야, 그래서 다리를 딱 보는 순간 올 것이 왔구나. 그래서 나 편안하게 병원에 또 나왔어요. 병원에서 임상 열심히 하고. 그래갖고 이제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또 임상을 했잖아요. 내가 병원 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열심히 임상을 해서 여기는 아주 주요했던 사주 중에 하나예요. 내가 10년 전부터 얘 잘 될 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에서 이제 잘 되는 게 증명됐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도 믿지 못하던 애를. 만약에 해외를 안 간다면? 해외를 안 가면은 굉장히 더디죠. 얘는 해외를 가면 갈수록 무진 땅이라는 넓은 땅을 개척할 수 있는 더 환경이 구축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내 여기 무토 땅은 너무 작아. 네. 예, 그래서 국내에서 사업도 못해. 얘는 해외 관련된 사업을 해야 돼. 아니면 외국 나가서 사업을 하던가. 이렇게. 경신대운은 어떨까요? 59세 경신대운. 경신대운에요. 경신대운에 와도 여긴 괜찮아요. 왜 괜찮냐? 어떻게 보면 그 속세를 내면 그 금이 너무 강해서. 예, 그죠? 근데 이럴 때 누가 다치냐면 얘가 다쳐요. 왜 얘는 안 다치냐면 얘는 나무가 우람해졌기 때문에 덜 다쳐요. 근데 얘는 지금 나무가 성장을 못했죠. 그래서 얘가 다치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이치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가 얘가 더 다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현실과 이론의 격차야. 그래서 지금 현실에 기반하지 않는 그런 명리 이론은 사실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모르고 계속 이론이
관념이 관념을 낳고 막 이렇게 이제 그 실제 상황과 너무 멀어지는 얘기들이 너무 태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사주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이 전형적으로 이제 흉하게 보는 제다신약 사주 중에 하나예요. 네. 뭐 좀 불리한 요소가 너무 많죠. 애가 뭐 너무 신약하고 제다하고, 그런데 이제 전혀 그렇지는 않아요. 뭐 그렇게 쉽게 볼 것 같으면 세상에 못 풀 사주가 어디가 있어요. 이제 얘는 지금 이게 진월인데, 이렇게 진월이라도 여기에 지금 수가 안 보이죠, 그죠? 이게 수가 안 보이는데, 얘가 큰 나무로 성장하려면 지금 물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물이 안 보여. 근데 물이 이렇게 땅속 깊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임진이면 물이 밖으로 튀어나왔죠. 그러면은 이거는 깊이 뿌리를 안 내려도 물을 섭취가 가능해. 근데 요거는 무진이니까 벌써 땅이 위에가 하나 얹혀졌잖아. 그러면 그만큼 깊이 들어가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면 과연 얘가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거를 수생목을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해. 왜냐, 그걸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얘는 이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릴지 말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얘는 갑인이니까 이게 고등뿌리나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로 치면 앵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깊이 뿌리를 내려요. 이게 갑이. 묘는 겹뿌리라 좀 얕게 내린다면 얘는 깊게 내리기 때문에 여기 진토에 뿌리를 박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주의 물상 모양을 하면 이종을 하고 크게 자란다고 그랬잖아요. 옮겨 심기를 하고 나서 크게 잘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런 사주는 이렇게 옮겨 심어야만 크게 발전을 해요. 근데 그게 현실로는 어떻게 통별을 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고, 아까 그런 말을 했죠. 나무는, 이 갑목은 큰 나무가 되려면 한 곳에 오랫동안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얘는 왜 옮겨 심어야 되냐? 뒤에 있어서 그런가요? 여기가 갑갑이 먼저 돼 있죠. 그래서 여기는 작은 모판이야, 모판.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뭐 양재동 같은 데 가면 거기 있는 데 뭐라고 그러죠? 거기를? 그 뭐 모종도 팔고 뭐 이런데. 꽃시장. 이제 꽃시장 화훼 농장 같은데. 예, 그런 데서 자랄 때는 다 꼬마들이 자라죠.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팔려서 어디로 가요? 각자 이제 자기 이제 성장해야 될 곳으로 이제 각자 팔려 나가죠.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크게 자라잖아. 그래서 얘도 우리가 식목일날 어때요? 허리춤에 그 모종 한 대여섯 개 차고 이제 산으로 가잖아요. 그 학교 다닐 때 뭐 그 식목일날 그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때 그게 옮겨 심기예요. 그래서 얘는 여기서 먼저 뿌리를 박다가 이쪽으로 옮기고 나서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걸 또 응용하면 고향을 떠나는 게 좋은 걸로도 해석할 수 있어. 고향을 떠나야 더 크게 성장하는 걸로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여기서 물이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물이 들어오는 요 시기에 굉장히 잘 자라요. 햇빛도 있죠. 햇빛도 있죠. 또 이제 작은 땅에서 넓은 땅으로 이식을 했으면 나무가 크게 자랄 수가 있는 거고, 이 땅이 좋다는 거는 햇빛이 비치기 때문에 그렇게도 해석을 해요. 햇빛과 물이 같이 공존하는 땅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걔가 양육이 잘 될 수 있는 땅인가를 한눈에 이렇게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막 신강한가 신약한가 이런 거 찾아가지고, 야, 이게 이제 뭐 여자가 귀신이고 막 이렇게만 해석을 하고, 또 바람둥이다. 근데 얘는 한 곳에 깊이 뿌리를 내리려고 하기 때문에 바람둥이 기질이 없어요. 그래서 얘가 여자 보는 눈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지금도 얘 싱글이야. 근데 술집에 가도 술집 여자들이 근처 오는 것도 싫어해. 좀 그런 여자에 대한 결벽증이 있어. 그러니까 한 여자를 선택을 해서 올인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그런데 죄다 신약이라고 그래갖고 막 여자들 많은 데서 논다. 뭐 맨날 본질과 먼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 이제 과연 이제 옮겨 심기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얘도 이제 팔려 나가려고 이렇게. 얘만 지금 있는 거 아니야. 얘들도 지금 다 분을 떠났어. 이제 이렇게 옮겨 심어서 이제 이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직을 해야 돼, 이직. 예. 그래서 이런 애들이 만약에 이제 취업을 한다 그러면 경력직으로 이제 이직을 인정받아서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꼭 대기업을 그러니까 갈 수가 없어요, 이런 애들은. 처음에는 조그만데 중소기업, 좀 유망한 중소기업에서 능력을 보이고 나서 이직을 해서 발전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도 응용을 하는 거예요, 사주를.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대기업을 계속 미끄러진다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경력직으로 가도 얘는 크게 성장할 환경을 만날 그 팔자의 인연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요소가 중요하고, 그럼 이제 다음 이거를 보면 이 친구가 이제 여기 이 땅이 되게 중요한 거는 이 이게 기토가 무조건 작은 땅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원래 간목이 우리가 가장 효율적으로 키우려면 어떻게 키우죠? 그렇게 먼저 모종부터 키워서 산에 이식한 게 가장 효율적이죠. 왜 그렇게 해요? 이 꼬마 때는 보호를 해줘가지고 어느 정도 성장을 지가 자립할 정도까지를 키워주는 게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호가 좀 되는 공간이라고 봐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산에서 자란다고 그러면 이미 큰 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성장이 치여서 이렇게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운이 좋아야 돼. 막 태풍이 와서 거목들이 한번 쓰러져야 그때서 이제 햇볕을 차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가 죽어야 숲이 산다고 그렇게 제목을 지은 그 자연 생태학 책도 있어요. 그게 이제 다 그런 걸 의미하는데, 어쨌거나 얘는 이 공간이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하는데 더 크게 성장하기에는 이제 무진으로 이식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여기에 보면 갑이 성장하는 그 모든 구성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서는 사중 경금도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커팅을 해서 얘가 똑바로 클 수 있도록 이것도 해주죠. 햇빛도 있죠. 병화. 또 여기 진중 개수 있죠. 그래서 여기가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다 갖춰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집안도 유복해요. 그러니까 시골치고는 집이 좀 유복한 편이에요, 이 친구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건 얘가 뿌리를 깊게 내렸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뿌리가 깊어서 수생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생목이 안 되면 저거는 절대 큰 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식이 돼서 무진 땅으로 가야 이제 발전을 하고, 원래 이제 무토에 기토가 있으면은 경련상배라고 그러는데, 이 기토는 표토층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원래 흙에는 한 30cm의 어떤 그 표토층이 거의 양분이 미생물들로 이렇게 다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땅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표토나 똑같고, 이게 왜냐면 이게 습토잖아요. 습한 흙이잖아. 그래서 여기는 자양분이 많은 흙이라, 그리고 이제 여기는 좀 심토나 똑같은데, 어쨌거나 그랬든 어쨌든 이 무기토에서 크게 성장을 할 수 있는 속성이 있고, 그래서 제다신약 같아 보여도 크게 발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해저축에 물이 들어올 때 이제 큰 나무가 되는 거죠. 일단 이제 이 친구는
어떻게 됐냐면은 그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지는 못했어요. 그랬는데 운이 좋게 한 서울 중위권 대학을 원래 거기 가기도 어려운데 어쨌든 거기를 갔어.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얘가 대학원을 업그레이드를 해요. 교수 추천을 잘 받아서. 원래 거기도 가기가 조금 어려운데 정상적 대학으로 갔으면 거기 못 갔을 거예요. 근데 대학에서 대학원을 가는 것도 어떤 이종의 의미가 있고 다른 대학에 업그레이드를 해서 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갔다가 LG를 갔다가 나중에 이제 현대로 옮겼는데 헤드헌터 이야기로는 얘가 LG 간 것만 해도 엄청 잘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한 번 더 이직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할 수 있냐?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로 가가지고 지금은 뭐 이제 그보다 더 나은 데가 없죠. 그래서 지금은 이 무진 땅 여기에 이제 이렇게 안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직하면 안 돼. 또 이제 너무 겁 없이 막 이쪽으로 가면 안 돼요. 이쪽 가면 왜 안 될까요? 여기 가도 될 것 같은데. 아, 맞아. 여기는 햇빛이 없는 땅이라 효율성이 떨어져. 이게 비슷한 조건 같아 보여도 안 그래요. 이렇게 나무 하나를 정말 얘가 과연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지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봐야 돼. 이게 진짜 사주인 것이지, 이게 뭐 관념적으로 이론으로 지금 뭐 이게 뭐 신약하니까 이게 용신이죠. 뭐 용신운이 와서 발전한 거죠. 뭐 이렇게 보는 거는 아직도 본질을 못 보는 거예요. 실제로 얘는 이런 운이 왔을 때 그렇게 공부 못했어요. 그 이후로 더 이렇게 성장을 한 거지. 그럼 선생님 사해충 개해대운의 사해충이 오면 사가 충을 맞잖아요. 그건 잘 안 돼요. 이미 지나간 세월이었어요? 아니 그러기도 하지만 이제 진사가 같이 있기도 하지만 여기는 땅이 굉장히 공고해가지고 이걸 잘 허물기가 어려워. 그런 데다가 여기 인목이 여기에 뿌리를 이렇게 내리고 있으면 물을 다 흡수를 해요. 이게 이 인목이 없으면은 충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인목이 있기 때문에 해수가 들어오면 인해합으로 나무가 심어져 있는 땅은 나중에 이제 무토에 가서 이제 얘기할 건데, 무토 산에 나무가 갑이 있는 거와 없는 거와 하는과 땅 차이가 나요. 나무가 있음으로써 산사태를 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녹색댐 효과로 산이 물을 충분히 저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저수량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댐을 합친 것보다 더 커요. 그 반대로 말하면 산에 나무가 없으면 우리는 매번 홍수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산에 이 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해수 물이 들어와도 그거를 무난하게 다 나무가 다 먼저 물을 흡수하니까, 이런 이치로 해석을 하면 너무 간단하죠. 그런데 막 이런 거에 너무 헷갈려 하는 거야. 막 사회충 되는 거는 어떻고 막 그래가지고 우물쭈물하고 말도 못하고 막 이렇게 그냥 막, 근데 누구한테 물어도 또 시원하게 대답을 못해. 논리적으로 뭐 그냥 이거 충이라는 사람 뭐 아니라는 사람 뭐, 이게 이제 갑자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갑자면. 왜냐면 뿌리가 얇게 산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사회충 될 때 이게 산사태가 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요소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주를 보면 이것도 갑갑무무인데 이 고독한 이제 간목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그거는 이식을 할 때 이제 잘 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돌신약한 것 같죠? 아까 그거에 비하면 아까 그거는 뭐 지 혼자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얘는 그게 아니라 여기 갑진도 있는데 그럼 신약할 것 같지도 않는, 돌신약할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현재 굉장히 빈곤하게 살아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여자를 만났어요.
셀 수 없는 시. 근데 아까 그게 더 셀 수 없이 만나야 되지 않아요? 보면 아까 그걸 보면은 한번 봐봐요. 이게 더 셀 수 없잖아. 토가 더 많으니까. 그런데 얘는 오히려 굉장히 여자를 까다롭게 부르고, 뭐 최근에도 스튜어디스를 만났던데 그냥 되게 신중하게 여자를 초이스하려고 그러고, 여기는 뭐 그냥 뭐 여자 그냥 바꾸는 거를 뭐 내가 이제 한번 물어봤어. 가장 오래 만난 여자가 지금 나이가 많잖아요. 갑진생이면 얼마나 만났냐니까 2년 만난 여자가 최장기간이야. 이렇게 2년 만난 여자. 그러니까 뭐 다 단기간으로 끝났죠. 그럼 왜 그런가? 이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거기는 큰 나무로 비유를 했죠. 크게 성장한 나무로. 근데 여기는 지금 왜소하게 비유를 했고, 엄청 넓은 땅에 혼자 덩그러니 조그만 놈이 있으니까 굉장히 이게 고독하게 보이지, 이게 전혀 고독하게 안 보이는 상인가? 이게 천지사방 둘러봐도 지 혼자밖에 없죠. 충분히 고독하게 보이죠. 난 이런 것도 공감을 얻지 못하면 이거 곤란한데, 이게 자연명리 아닌데. 아니, 뭐, 이게 왜 고독합니까? 이래버리면. 이게 곤란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주는 왜 그렇게가 안 되냐면, 한 땅에 천착을 잘 못하냐면, 이 간목이, 이게 뿌리가 얕아요. 이게 아까 그건 갑인이었잖아. 그러면 겹뿌리가 있으니까 뿌리가 지금 있다는 소리야. 이 지지를, 인과 묘를, 이런 거를 있잖아요. 이런 거를 막 비견, 겁재 이런 식으로 보는 것도 너무 웃기는 게, 갑을 나무라고 했으면 당연히 얘가 뿌리 역할을 해야 된다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거 비견이 하나 있죠. 뭐 이래가지고 이거는 겁재잖아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뺏긴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제 나무면 고등뿌리, 겹뿌리가 돼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얘가 뿌리를 깊이 못 내렸는데, 이게 진월인데, 얘는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갑진이 주니까. 그런데 얘는 어디에도 천착을 못해. 이게 뿌리가 얕으니까 진중의 개수까지를 미처 흡수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를 만나도 갈증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옮기는 거 하나. 그러니까 바람둥이가 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바람둥이도 다 자기 나름대로 아픈 거 다 이유가 있어. 괜히 하지는 않아. 지도 뭐 그냥 이렇게 참 좋은 여자랑 오래 해피하게 살고 싶어 해.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수생목이 안 돼서 이 땅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자제력이 부족하고 자유분방하다는 건 뭐냐면, 통제하는 관이 없어. 자기가 통제하는 관이 없다는 거는 신약에도 굉장히 자유분방해요. 절제력이 없어. 자제력이 없어. 그러니까 통제가 잘 안 되니까 이 여자를 만나다 조금만 수가 틀리면 바로 옮기는 거예요. 근데 도덕적인 어떤 그런 양심도 해당돼요. 관이라는 거는. 근데 무관이잖아. 그러니까 누구한테 통제받고 싶어 하지 않고 자유로운 영혼인데다가 수생목이 안 되는 땅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더 빨리 옮기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으로 해서 이 사람이 그렇다는 거지, 이 사람을 가지고 단순하게 제다신약이어서 꼭 그렇다고 해서 아까 그 사주가 더 그래야 돼. 그렇게 치면. 그런데 이 사람은 형제가 있어요. 형제는 이 사람 형제는 일본 가가지고 요리 분야로 쭉 오랫동안 종사를 하면서 그 가업을 계승했어요. 거기는 사위도 계승하죠. 그래서 여기는 오너가 돼 있어. 전통 있는 가문에, 요리 가문에. 그런데 여기는 왓다리,
왔다리 하면은 한 곳에 뿌리를 못 내렸기 때문에 아까 같이 나무가 왜소해요. 이게. 그리고 이 나무는 한 곳에 오랫동안 뿌리를 내려서 자기가 영역 표시를 해야 재가 안전해지는 거야. 재가 확보가 되는 거예요. 저렇게 옮겨 심기를 왔다 갔다 하면은 이 재가 확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제다신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제다신약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토가 많기 때문에 제다신약이라고 그래요. 그럼 아까 그 사주랑 이 사주랑 비교 자체가 불가해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리고 이제 독불장군 기질도 무관사주이기 때문에 이게 관이 없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나치게 자유분방한 요소도 있는 거고 남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를 충고나 이런 거를 잘 수용을 안 해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봤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또 이제 넓은 땅에 지 혼자 있는 형국이라 지가 최고야 또. 그게 콩만 해도 그래도 또 지만한 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남이 충고해도 가짜는 거죠. 네가 뭘 알아? 그래도 내가 보는 시야가 그래도 내가 더 넓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독선적인 요소가 이제 생기게 돼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기에서 그 이야기 했잖아요. 이 가정을 잘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건 한 곳에 뿌리를 잘 내린다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이제 재물과 명예가 이제 사라지고 고독하게 되는 거고 이미 지금 충분히 고독해. 지금. 그리고 이제 이분이 뭐 골프 그 프로 티칭 같은 것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랬는데도 그 분야에서는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가정이 안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재물과 여자가 이제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임시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데, 왜냐면 임시가 왜 임시를 만나면 안 될까요? 이분은 이미 이거잖아요. 이 갑이 두 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임시를 만날 개연성인데, 임시를 만나면 이거 임자 있는 여자를 잘 만나게 돼. 이렇게 비겁 사이에 있는 여자, 비견 사이에 있는 여자, 또는 잘 뺏기는 여자를 만나거나. 그래서 임시를 만나면 안 되는데 이 양반은 3명이나 만났어. 임시가 그렇게 흔해요? 근데 3명이나 만났어. 그것도 부족해서 더 만나야 된다고 할 말은 없지만, 나는 뭐 이렇게 그 임시성을 가진 사람 가까이 본 경우 딱 1명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남자 여자 2명이구나. 여기 임시 여성과 인연을 맺으면 잘 안 돼. 이게 비견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뺏기거나 비견의 여자가 돼버려. 그러니까 비견의 여자가 됐다는 거는 가정이 있는 여자도 되고 뺏기는 것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시를 만나면 안 되는 거고, 이런 분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깊이 뿌리를 좀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그런 이렇게 특성이 드러났고, 아까 봤던 뿌리를 깊게 내린 친구는 이 시기 되면서 엄청 발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럼 좀 쉬었다가 이제 그 다음에 기토를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